이런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힘든 건 당연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연애 상대가 더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유형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귀기 전 알아가는 단계나 썸 타는 입장에서 이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반드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혹시나 이미 사귀고 연애하는 도중 알게 되었다고 해도 마음 굳게 먹고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애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 인간관계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뤘으니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줏대없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경우죠. 자기 중심이 약한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대체할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물론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똥꼬집 부리면서 네가 뭘 알아,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자기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약하다는 말은 자존감도 낮다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에 잘 휘둘립니다. 예를 들어 굴 요리를 정말 잘하는 곳이 있다고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먹으러 가는 경우나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1, 2차를 지나 3차까지 가자고 해도 거절을 잘 못합니다. 몰래 빠져나가려다가도 야 어디가, 오늘 끝까지 달려야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끝까지 잡혀 있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을 해야 해서 지금은 들어가 봐야 한다든지, 휴일이라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라든지 적당한 핑계를 대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융통성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힘든 건 당연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연애 상대가 더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중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소신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아, 이제서야 적당한 표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행동하는 사람과 만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소신 있는 사람과 만나세요. 두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 남자친구는 생일날 명품 가방 사줬고 다른 커플은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그 오빠는 이번에 공무원 합격하고 승진을 했네 뭐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자존감 도둑 또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죠. 참 재밌는 표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를 하는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상대의 부족한 점이나 없는 것을 찾아 비교하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좋은 점은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비교한다는 소리죠. 내 친구 오빠는 데이트할 때 코스 다 짜서 픽업하고 공주님처럼 대해주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던데 너무 부럽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초라해지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방식으로 답변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도 예쁘고 착한 너 친구의 남자가 헛소리 하지마 임마. 반대로 오빠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 내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오빠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장점을 비교해주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축켜 세워주면 내 입장이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의뢰 연애를 할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큰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밖에 못하면 그와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또 그런 좋은 칭찬에 나의 가치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면 그 사람은 그냥 믿고 거르셔도 돼요. 제대로 된 2사람이 만난다면 그 마음과 말을 고맙게 생각하고 보답할 생각을 하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자기 객관화가 결여된 사람일 확률이 커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들의 재밌는 점이 뭐냐 하면 남의 부족한 점을 보고 비교할 줄만 알았지 나 자신도 단점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합니다. 상대가 참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인드가 장착돼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치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러지 못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꼭 피하시길 바래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과 만나면 즐겁고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행복 지수가 높다는 소리죠.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한 번에 긍정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늪에서 한 발자국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반면에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본인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똑같이 물들어가요. 틈만 나면 나라 탓, 친구 탓, 뭐 직장 상사 탓, 심지어는 부모님 탓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고 대부분 다른 사람 잘못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만남을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시작되었을지라도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